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영하 11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도 예상됩니다. 하늘은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연이은 추위로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일부 산지에 1cm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7도가량 기온 높게 출발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사업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는지 알아보고요. 원주시 수돗물이 안전성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남부 각 지역과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1월 6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AI 인공지능 융합팀을 신설했습니다. AI팀은 인공지능 관련 국책사업 추진과 사업화를 담당합니다. 또 사회 각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도 지원하는데요.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평창군이 올해부터 고령층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나이를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춥니다. 지원 시점도 수술 이후 6개월까지 해서 1년까지로 연장합니다. 선정된 주민에게는 수술비를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영월군이 미래관광사업소를 신설했습니다. 사업소는 올해 준공하는 복례산 명소화 사업과 청룡포원, 연당원 운영 등 관광 업무를 전담합니다. 영월군은 이를 통해 올해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횡성군의 도시공간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와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사업이 연이어 선정된 건데요. 원도심과 농촌 지역을 아우르는 이번 사업들이 횡성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명기 횡성군수와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공모사업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네. 예,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횡성군이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와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사업이 각각 어떤 사업인지 이번 선정이 지역에 갖는 의미와 함께 들려주실까요? 네. 먼저 군민 여러분과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예. 네, 병원년 새해 맞으셨으니까 붉은 말의 힘찬 기운으로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저희 이제 행성이 이제 민선 8기 4년 차에 접어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해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우선은 이제 한국지역경영원에서 선정된 82개 군 중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1위에 오른 것이죠. 네. 네, 그거하고 또 전국 최초로 2년 연속으로 농촌협약에 선정돼서 국외읍면 전체가 이제 그 지역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는데, 연말에 또 저희가 이 두 가지의 그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그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낙후된 원도심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산업, 상업, 주거, 공공기능을 한 군데 묶어서 지역 경제 거점을 만드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기왕에 매입했던 그 행성고등학교 뒤편 군부대 부지를 활용해서 일자리하고 생활 인프라를 함께 묶어서 일도 하고 그다음에 살고 즐기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사업 규모는 국비가 250억을 포함해서 총 1,470억 원이 투자가 2030년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되거든요. 예. 구체적으로는 이모빌리티 산업, 묵계 거점 특화지구와 연계해서 거기에 있는 산업시설과 또 여기는 산업지원시설, 공동주택, 복합문화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천의 노후주거지 정비사 지원 사업은 실제 이제 농촌 지역이 전면적인 그 개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그 노후주거지에 대해서 편의시설 또 기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요건 이제 국비가 이제 108억이 포함돼서 약간 180억 규모로 이것도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이 공모 사업의 의미를 보면 낙후된 지역을 재정비해서 인구 유출을 막고 또 새로운 인구 유입을 통해서 지역이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의 의미가 더 있냐면 이 국가 시범지구는 이제 대도시하고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선정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 행성군이 이제 인구 5만 정도의 작은 군에서 선정된 것은 이것도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이 된 건데 이걸 통해서 소도시에서도 그 도시 재생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공 모델을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렇게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생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지역 주민들께서 이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신 성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더욱 대단하게 다가오는데요. 자, 횡성읍 읍파리는요, 또 군청 소재지이자 행정과 상업 기능이 모여있는 원도심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읍합 이모빌리티 혁신지구는 이런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좀 어떤 변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첫째는 이제 이 혁신지구 안에는 이제 행정 상업 기능이 집중된 이제 원도심의 이제 장점을 살려서 이모빌리티하고 연계한 기업 지원 센터, 그다음에 청년들 창업 공간, 그런 일자리 기능을 강화를 해서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을 살리는 생활 인프라를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이제 행정 중심에서 생활하고 그다음에 산업이 공존하는 그러한 그 한 차원 높은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 갈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혁신지구가 뭐 산업시설뿐 아니라 주거, 문화, 생활 인프라까지 함께 조성하는 복합개발로 추진될 예정인데 그럼 주민들이 좀 체감하게 될 변화는 어떤 부분에서 나타날까요? 지금 이제 이것이 완성이 되면 이제 이것이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주거 문화도 개선하고 문화 공간도 만드는 생활형 복합시설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청년 중심으로 이제 공동주택을 짐으로 해서 직장과 이제 우리가 이모빌리티는 직장과 또는 주택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생기는 것이고 또 정주 인구도 조금씩 이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면 우선 가족 단위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청년 활동, 그다음에 소규모 행사 같은 그런 줄길거리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인구들이 체류 시간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원도심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늘어나고 또 줄길거리가 다양해진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도 이제 나날이 높아지는 기분 좋은 변화를 체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말씀해주신 이모빌리티 산업은 또 횡성군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꾸준히 육성해온 분야이기도 한데요. 네. 그럼 이번 국가시범지구 조성이 이모빌리티 산업과 지역산업 구조에 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실까요? 네, 이 미래 모빌리티 특화 단지하고 요 산업 단지하고 요 특화 지구가 함께 연결하는 구조를 높여서 보다 더 이제 모빌리티 산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혁신 지구 안에 있는 이제 연구센터라든지 비즈니스 지원 시설들은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고, 예? 이것을 축으로 묶어서 다시 스타트업 한다든지 또는 중소기업의 즉각적인 지원을 이뤄낼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이곳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모빌리티와 이번에 선정된 재생 시범지구와는 함께 이제 동반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조 산업 중심으로 농업 구조에서 제조 산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 제조 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중심 이제 도심 경제를 저희가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여기에 또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 셔틀 버스, 그다음에 뭐 스마트 주차장 같은 도시 교통도 이제 한꺼번에 저희 적용하게 되면 주민들이 삶의 질도 높아지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관광 체험 등 이런 연관 서비스 산업도 동반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행성의 산업 생활 시스템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그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2030년이 되면 관련된 산업에서 약간 1000여 명 정도, 98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2,700억 정도의 그런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의파 이모빌리티 복합지원센터가 이 사업의 핵심 시설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핵심 센터가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업 지원 창구를 원스톱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혁신지구에 있는 계획 자체가 연구센터, 비즈니스 지원 시설을 원도심에다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제조하고 있는 이모빌리티 투자선도 지구와 이곳에서 모든 이제 상담 협업 이런 이제 사업 연계까지가 이제 이 기업 지원 창구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곳이 이제 그 이모빌리티의 실증 시험 평가 그 시설들과 연결해주는 관문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갖춰지게 된다면 그 안전성 주행 테스트 같이도 할 수도 있고 또 기업 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안전성 평가라든지 시험 주행로 이런 것들과 이 복합지원센터가 연결돼주는 중심과 관문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원도심 행성읍의 활성화의 앵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또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사업 대상지로 우천면이 선정이 됐는데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배경과 함께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우천면 주민들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도 알려주시죠. 네, 우천은 이제 기왕에 이제 한 1990년대에 그래도 농촌 도시로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도로나 가로망 이런 것이 잘 정비는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상당수 건물이 이제 한 30년이 지나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노후화된 것도 곤쳐내면서 편의시설하고 기반시설을 다시 좀 보완한다면 주민 삶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조정되는 것들이 그런 거죠. 첫째가 이제 그 SOC 클러스터 조성 사업인데 세목길 어울림센터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피트니스 운동센터, 뭐 무인 빨래방, 그다음에 주민들 소통 공간 그리고 이제 공부방으로 쓸 수 있는 스터디 카페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할 계획이고 또 이제 그 곳곳에
전체 여유 부지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원들도 이제 정비를 하고 하면은 주민의 삶의 질이 확실하게 달라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5천면에 또 뭐 주민생활복지 서비스를 위한 거점 공간 조성도 함께 추진된다고 하는데 모쪼록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이 돼서 주민분들의 일상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네, 국민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선정된 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민선 8기 동안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와 노력을 통해서 늘 고민인 지역 소멸 확실하게 저희가 막아내고 극복해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성군의 목표가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행성 행복생성이거든요. 예. 이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임기 내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도시 1위로 선정됐잖아요. 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고 또 행성이 영원히 번창하는 그런 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KBS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성 늘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김명기 횡성군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8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원주시 수돗물이 먹는 물 수질 기준 전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돗물을 안전하게 우리가 마실 수 있다는 건데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고 종종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원주시가 먹는 물 수질 기준 60개 항목에서 적합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네, 수돗물을 먹어도 된다고는 하는데 정말 안심하고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건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돗물은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전문 검사기관인 원주시 물먹는 검사소에서 매월 먹는 수돗물 수질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네. 최근 평가에서도 세균과 대장균 또 소독 성분 검사 결과 모두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합 수준으로 평가가 되면서 정수나 생수 대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수돗물은 정수를 사용하거나 생수를 마실 때보다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효과까지 있는데요. 이번 겸사 결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관해서 원주 상하수도사업소를 찾아 김명주 주무관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돗물은 먹는 물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하는데요. 하천수나 호소수를 원수로 하는 경우에는 59개 항목이고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경우는 60개 항목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은 샘물이나 지하수 등에 비해 제일 많은 항목으로 원주시는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전문검사 기관인 원주시 먹는물 검사소에서 매월 원주 정수장의 경우 59개 항목, 신림 정수장의 경우 60개 항목에 적합한 수돗물을 공급해 왔습니다. 이 항목들에는 세균과 대장균, 중금속, 소독 성분 등이 포함되는데 모두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바로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확실히 나온 거지만 그래도 걱정된다는 분들 위해서 좀 더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시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이 수돗물을 마실 때 첫물은 1분 이상 흘려보내고 관에 고여있던 물을 버리고 마시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또 소독약 냄새가 신경 쓰이는 경우에는 미리 물을 받아뒀다가 몇 분 뒤에 마시면 이 냄새가 줄어드는데요. 또 음식을 조리할 때는 따뜻한 물보다는 찬물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따뜻한 물을 사용할
때는 보일러가 작동하면서 찬물과는 다른 수질이 될 수 있어서 찬물로 요리를 하고 또 찬물로 녹차나 보리차처럼 차를 마실 때도 찬물을 끓여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또 간혹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수도꼭지에 연결된 고무호스 문제로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PVC 고무호스를 연결할 경우에는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어서 직수로 물을 먹기를 권했습니다.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 김명주 주무관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정수기나 생수도 깨끗하고 좋은 물입니다. 이중 정수기 물도 사실은 수돗물을 필터링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은 정수기 설치나 관리비가 들지 않고요. 아주 간혹 정수기 수조에서 발생하는 세균이 없다는 측면에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병입수 샘물은 소독약 냄새도 나지 않고 미네랄이 많다는 좋은 점이 있는 반면 별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과 미세 플라스틱이 좀 걱정입니다. 정리하면 비용과 위생적인 부분에서 먹는 물로서는 수돗물이 더 저렴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은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실시간으로 각종 처리 단계를 원격으로 감시하여 수량과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원주시 수돗물을 안심하고 이용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 바로 수돗물을 먹는 게 오히려 좋은 면도 있다는 거겠죠. 네, 오히려 정수기나 생수보다도 비용과 위생적인 부분에서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건데요. 혹시나 또 이 수돗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원주시 수도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수돗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의 박희서 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죠. 평창군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수당을 올해부터 대폭 인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창군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보훈수당을 2026년부터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대상자의 삶의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인데요.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평창군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보훈의 가치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존중하는 문화로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번 수당 인상은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대상자들께는 별도의 안내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는 소식이었고요. 또 농업인들을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소식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이상 기후로 인한 농가 경영 악화를 고려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고가의 농기계를 개별 농가가 직접 구입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이번 감면 연장으로 농업인들은 영농 비용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기계 임대 이용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힘이 되면 좋겠고요. 자, 평창군이 또 어르신 안질환 수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요? 네, 그 어르신 안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소식인데요. 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에서 올해부터는 만 6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은 물론 수술 후 1년 이내까지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평창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60세 이상 평창 국민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술비 중 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금에서 한쪽 눈은 최대 30만 원, 양쪽 눈 수술할 때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해당 내용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로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백내장 어르신분들 많이들 하시던데 수술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에 이어서 어르신들의 일상에도 도움이 될 소식이 있습니다. 평창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가 올해부터 확대 운영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평창군의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가 확대 운영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병원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서비스가 이제는 은행, 관공서, 장보기 등 필수적인 일상생활 외출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됩니다. 혼자 외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어르신들이 병원 진료 외에도 생활 속 불편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변화인데요. 이제 어르신들은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외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평창군청 가족복지과로 문의하시거나 수행기관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예. 끝으로 주민생활 지원 소식 하나 더 들어보죠. 평창군의 그냥 드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냥 드림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본 먹거리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냥 드림 사업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평창군 푸드뱅크 마켓에서 신분증만 있다면 누구나 2만 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방문할 경우에는 복지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서 평창군 노인복지센터장과 함께 평창 소식 살펴봤습니다. 1월 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추위 대비 잘해주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